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소설은 변신입니다. 프란츠 카프카 지음, 목승숙 옮김, 출판사 아르테. 굴. 굴을 봤다. 성공적인 것 같다. 실제로 밖에서는 큰 구멍 하나만 보이지만 사실 이 구멍은 그 어디로도 통하지 않고 몇 걸음만 들어가면 금방 단단한 자연석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술책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며 자랑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이 구멍은 허사가 된 수없이 많은 굴파기 시도의 한 잔재인데 마지막에 이 구멍 하나는 덮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내게 더 이득이라고 여겼다. 물론 보통 정교한 술책은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되고는 한다. 이 사실을 나는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이 구멍으로 이곳에 뭔가 조사해 볼 만한 것이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도록 만든 것 자체는 확실히 대담해 보인다. 내가 겁이 많고 단지 나약해서 굴을 판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잘못 본 것이다. 이 구멍에서 1000걸음가량 떨어진 곳에 움직이기 쉬운 이끼층으로 뒤덮인 굴로 들어가는 진짜 입구가 있다. 그곳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다. 물론 누군가가 이끼 위를 디디거나 그곳으로 돌진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탁 트인 내 굴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원하면 밝혀두지만 물론 그렇게 하려면 비범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원한다면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영원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삶의 정점에 이른 지금에도 나는 한시도 평온한 시간을 누릴 수 없다. 어두운 이끼가 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존재이며 탐욕스러운 코로 그 주위를 킁킁대며 쉴 새 없이 냄새를 맡는 꿈을 자주 꾼다. 실제로 겉에는 단단한 흙으로 얇게 층을 만들고 안쪽은 푸석한 흙으로 그 입구를 잘 채운다면 나가는 길을 다시 파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름 아닌 신중함이 즉각 빠져나갈 가능성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내게 요구한다. 바로 그 신중함이 유감스럽게도 자주 생명을 건 모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꽤 골치 아픈 머릿속 습셈이어서 때로는 명석한 두뇌가 스스로 느끼는 기쁨만이 계속 샘을 굴리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 즉시 도주할 가능성을 남겨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경계태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쪽에서 공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집의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사이에 적이 천천히 소리도 없이 어딘가로부터 땅을 파며 내게 접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적이 나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졌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그자를 모르듯이 그자도 나에 관해 잘 모를 것이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흙을 파헤치는 열정적인 도둑들이 있다. 그자들은 내 굴이 엄청나게 뻗어 있어서 도중에 어딘가에서 내가 만든 길들 중 하나와 맞닥뜨릴 것이라는 희망까지 갖는다. 물론 나는 내 집이라서 모든 길과 방향을 정확히 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도둑은 아주 쉽게 나에게 희생되어 달콤하고 맛있는 내 먹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늙어가고 나보다 힘이 센 자들도 많고 또 적들도 무수히 많아서 내가 한 놈에게 도망쳐서 또 다른 적의 덫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은가? 좌우간 어딘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활짝 열린 출구가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가기 위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흙이 살짝 도두어져 있어도 필사적으로 땅을 파다가 갑자기 하늘이시여 저를 지켜주소서. 내 허벅지가 추적자의 이빨에 물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적들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적들은 땅 속에도 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관한 전설이 전해지며 나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 사는 존재다. 하지만 전설 속에서 그들은 단 한 차례도 묘사되지 않는다. 그들의 희생자조차도 그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들이 오고 내 발 바로 아래로 그들의 본령인 흙 속에서 발톱이 긁어대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자기 집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오히려 적들의 집에 있는 셈이 된다. 여하간 출구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나를 구하지 못하듯이 그들로부터도 나를 구하지 못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그래도 출구는 일말의 희망이기에 나는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주된 출구로 가는 이런 큰 길 외에도 아주 좁기는 해도 꽤 안전한 길들이 나를 외부 세계와 연결해 주는데 이 길들은 내게 숨쉬기 좋은 공기를 공급해 준다. 들쥐들이 만든 길이다. 나는 그 길들을 제대로 내 굴에 포함시키는 법을 터득했다. 그 길들은 먼 곳의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또한 이 길들을 통해서 내가 잡아먹는 각양각색의 작은 종족들이 내게로 온다. 그래서 나는 내 굴을 전혀 떠나지 않고도 소박 하나마 생기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일종의 작은 동물 사냥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이것은 매우 값진 일이다. 그런데 내 굴에서 가장 멋진 점은 고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고요함은 믿을 게 못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깨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하지만 일단 아직은 조용하다. 몇 시간이고 통로를 따라 살금살금 다녀도 가끔 이름 모를 작은 동물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러면 나는 즉시 이 작은 동물을 내 이빨 사이로 집어넣어 조용히 만든다. 때로는 흙이 졸졸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다. 이 경우들 말고는 조용하다. 숲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따뜻하면서도 시원하다. 때로는 몸을 쭉 뻗어 편하게 통로에서 이리저리 몸을 굴러댄다. 다가올 노후에 대비해 이런 굴을 소유하고 있고 가을이 시작될 때 지낼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100m마다 통로를 확장해 작은 원형 광장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편안히 몸을 동그랗게 말아 체온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우며 쉴 수 있다. 집을 소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원하던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안심하며 그곳에서 평화로운 단잠을 잔다. 이전의 오랜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깨울 정도로 이 집의 위험이 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때로 주기적으로 깜짝 놀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밤이고 낮이고 변함없이 이곳을 지배하는 정적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인다. 그러고는 안심하며 미소 짓고는 사지의 긴장이 풀려 더 깊은 잠에 빠진다. 국도나 숲속의 집 없는 가엾은 떠돌이들은 하늘과 땅의 온갖 망가뜨림에 자신을 내맡긴 채 기껏해야 낙엽더미 속으로 기어들어가거나
동료들의 무리에 섞여 들어가는 게 최선일 것이다. 나는 여기 사방이 안전한 광장에 누워있고 내 콜 안에는 이런 광장이 50개도 넘는다. 내 마음대로 꾸벅꾸벅 졸거나 정신없이 자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극도로 위험한 추격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포위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심사숙고하여 굴의 정중앙을 살짝 비켜난 곳에 중앙광장을 마련했다. 다른 작업들이 모두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을 한층 더 강도 높게 요구하는 데 반해 이 성곽광장은 모든 신체 부위를 최강도로 힘들게 사용하며 작업한 결과물이다. 육체적 피로 때문에 자포자기해서 몇 번이나 아예 손을 떼려고도 했고 벌렁 드러누워 뒹굴며 굴에게 욕을 해댄 뒤 몸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 굴이 만천하에 열린 채로 내버려 두기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몇 시간 또는 며칠이 흐른 뒤에는 후회하며 돌아가 굴이 손상되지 않은 것에 쾌재를 부르다시피 하며 진심으로 즐겁게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또 성곽 광장을 만드는 작업은 불필요하게 힘이 들었다. 공연히 작업만 많이 했지 굴에 제대로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만들어야 할 바로 그 부분의 흙이 상당히 푸석하고 모래가 많아서 크고 멋진 아치형의 둥그스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곳의 땅을 단단히 다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할 수단이 내게는 이마뿐이었다. 밤낮으로 수천 번을 달려 흙에 이마로 박치기를 했고 이마에서 피가 나면 행복했다. 벽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응당 남들도 인정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나는 성곽 광장을 얻어냈다. 이 성곽 광장에 나는 비축 식량을 모아둔다. 당장 필요한 양 이상으로 넘치게 굴 안에서 사냥한 모든 것들, 굴 밖에서 사냥해서 가져온 모든 것들이 여기에 쌓인다. 광장은 반년치 비축 식량으로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래서 나는 비축 식량을 넓게 잘 펼쳐놓고서 그 사이로 이리저리 오가며 그것으로 장난도 치고 그 양과 다양한 냄새에 기뻐하며 늘 정확한 재고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식량을 새롭게 배치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필요한 식량을 미리 파악하여 사냥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식량이 충분해 먹이에 무관심해져서 이곳을 휙 스치듯 지나가는 작은 동물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이유에서는 어쩌면 신중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다. 방어 준비에 자주 골몰하다 보니 굴을 그런 목적으로 철저히 이용하기 위해 견해를 바꾸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한다. 물론 작은 틀 내에서 말이다. 그럴 때면 때로 성곽광장을 전적으로 방어의 근거지로 삼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 굴의 다양한 특성이 한창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만큼 비축 식량을 조금씩 나눠서 여러 개의 작은 광장에 보관하는 것이 더 신중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세 번째 광장마다 그곳을 예비 저장 공간으로 만들거나 매번 네 번째 광장을 주 저장 공간으로 그리고 두 번째 광장을 부저장 공간 내지는 그 비슷한 공간으로 정한다. 아니면 눈속임을 위해 비축 식량을 쌓아 올려서 상당수의 길을 차단해버리고 중앙 출구로 가는 위치에 따라 건너뛰면서 소수의 광장만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이 모든 새로운 계획에는 힘든 짐 나르기 작업이 요구된다. 계산을 새로 해야만 하고 그 후에 식량을 이리저리 나른다. 물론 나는 이 일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좋은 것들을 입에 물고 나르다가 원하는 장소에서 쉰다거나 맛있는 것을 몰래 먹어버리는 일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더 나쁜 상황은 가끔 습관처럼 놀라 퍼뜩 잠에서 깼을 때 현재의 배분이 완전히 잘못되어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고 여겨져서 졸음과 피곤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즉시 최대한 서둘러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다. 그러면 나는 서둘러 날듯이 움직인다. 따져볼 시간이 없는 것이다. 아주 치밀한 새 계획을 실행하려고 이빨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닥치는 대로 끌고 나르고 한숨을 내쉬고 신음하고 걸려서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현재 몹시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된다면 내게는 그것으로 이미 충분할 터이다. 서서히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냉철해지고 왜 이토록 급하게 서둘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나 스스로 깨뜨렸던 내 집의 평화를 깊숙이 흡입하며 잠자리로 돌아간 뒤 새삼 얻은 피로로 인해 즉시 잠에 골아 떨어진다. 그리고 깨어나 보면 벌써 꿈속에서 일어난 일처럼 여겨지는 야간 작업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물로 가령 쥐 한 마리가 내 이빨 사이에 끼어 있다. 다음에는 또다시 모든 비축 식량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 시기가 온다. 작은 광장들의 식량을 가져다 두는 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며 또 그곳에 얼마나 가져다 둘 수 있겠는가. 그곳으로 무엇을 나르건 간에 그것이 길을 가로막아 오히려 방어하거나 도망갈 때 나를 한 차례 방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어리석지만 모든 비축 식량을 한꺼번에 볼 수 없거나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없으면 자부심이 손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많이 배분해 놓으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식량이 모두 제자리에 잘 있는지 보려고 계속해서 내가 수직 통로들과 수평 통로들을 이리저리 통과하며 뛰어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식량을 배분하려는 기본 생각은 옳지만 그것은 내 성곽 광장과 같은 광장이 많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더 많은 그런 광장. 확실히 그렇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만들지? 지금 굴 전체 설계도에 추가로 더 만들어 넣을 수도 없다. 어쨌든 그 무엇이든 간에 표본이 한 개밖에 없는 곳에는 늘 결함이 있듯이 그 점을 굴의 결함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자면 어렴풋하나마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또렷이 느낄 수 있었던 더 많은 성곽광장에 대한 요구가 굴을 파는 내내 의식 속에 있었는데도 내가 그 요구에 굴하지 않았다. 엄청난 작업을 하기에 내가 너무 허약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렇다. 작업의 필요성을 눈앞에 그려보아도 나는 너무나 허약하다. 어쨌든 땅을 다지는 망치 같은 내 이마를 보호하기 위해 한 차례 예외적으로 자비를 베풀었고 그래서 평소 같으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 경우에는 충분할지 모른다는 결코 적지 않은 막연한 느낌으로 나 자신을 위로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곽광장을 단 하나만 갖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면 충분할 거라는 막연한 느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다. 어떻든 간에 나는 그 하나로 만족해야만 한다. 작은 광장들이 성곽광장을 대체할 수는 없는 터라 이러한 생각이 무르익으면 나는 또다시 작은 광장들에게 성곽광장으로 모조리 끌어다 놓기를 시작한다. 그러고 나면 한동안은 모든 광장과 통로가 비교되고 성곽광장의 고깃덩어리가 수북이 쌓여서 저 멀리 가장 구석 통로까지 여러 냄새가 뒤섞여 전해지는 것을 보며 큰 위로를 받는다.
이 냄새들은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나를 유혹하는데 나는 멀리서도 이 냄새들을 식별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특히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곤 한다. 이 시기에 나는 서서히 굴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잠자리를 옮겨 냄새 속에 더 깊이 파묻힌다.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밤 성곽광장을 덮쳐 비축식량을 마구 축내며 완전히 실신에 이를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가장 좋은 먹이로 배를 채운다. 행복하지만 위험한 시기이다. 그 시기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위험에 처하지 않고도 쉽게 나를 제거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성곽광장이 부재한다는 사실이 내게 손해를 끼치는데 나를 유혹하는 것도 바로 한꺼번에 쌓아 올린 이 거대하고 유일한 식량 더미이다.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에 저항하며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작은 광장들의 식량을 배분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조치인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다른 유사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결핍 때문에 나를 더 큰 욕망으로 이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욕망이 이성을 앞지르며 자신의 목적을 쫓아 제멋대로 방어 계획을 변경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굴을 점검하고 필요한 복구가 다 마무리된 뒤 이따금씩 잠시나마 굴을 떠나곤 한다. 그럴 때마다 장시간 굴을 떠나 있는 것이 무척 가혹한 벌처럼 여겨지지만 때로는 잠시 보금자리를 뜨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출구 가까이 다가가는 일은 늘 일종의 엄숙한 행사 같다. 굴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곳을 비켜서 다니거나 심지어는 길목의 마지막에서 출구로 이어지는 통로를 피해버린다. 그곳에 작고 멋진 지그재그 통로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곳에서 내 공사가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계획대로 공사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해서 반쯤 장난삼아 이 작은 모퉁이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그곳에 미로를 만들 때 처음으로 노동으로 인한 기쁨이 솟아났다. 아마도 이게 더 맞는 말이겠지만 당시에는 건축물의 극치처럼 보이던 이 미로를 오늘날 나는 아주 보잘것없고 굴 전체와도 잘 어울리지 않는 공작물로 평가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당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이곳에 내 굴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입구 쪽 미로에서 이미 질식해 숨지는 것이 보이는 듯했다. 사실 진지한 공격이나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덤비는 적에게 거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벽이 아주 얇은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만들어야 할까? 결정을 주저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다. 내 예상대로 대공사가 될 거라는 점은 둘째치더라도 그 공사는 또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작업이 될 것이다. 굴파기 작업을 시작할 당시는 비교적 조용히 작업할 수 있었고 다른 때와 비교해 위험이 딱히 더 크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굴파기 작업은 세상이 온통 굴에 주목하게 만드는 무모한 일이라서 더 이상 이 작업은 가능하지 않다. 물론 이 첫 작품에 대한 모종의 감수성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만약 큰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떤 입구 설계도가 나를 구할 수 있을까? 입구가 속이거나 주위를 돌려놓거나 공격하는 자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공격하는 자도 필요하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큰 공격에는 즉각 굴의 모든 총체적 수단과
나의 온 육체와 정신을 동원해서 맞서야만 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 입구는 그냥 그렇게 두어도 될 것이다. 여전히 구레는 내 손으로 만들어서 뒤늦게 비로소 정확히 인지된 이러한 결함도 존재하지만 자연적으로 주어진 약점들도 많다. 물론 이 모든 사실로 때때로 또는 어쩌면 늘 이러한 결함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산책할 때 굴의 이 부분을 비켜가는 것은 주로 쳐다보기 찜찜하기 때문이거나 의식 속에 이러한 결함 때문에 이미 극도의 불안이 조성되어도 굴의 결함을 늘 면밀히 관찰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저 위 입구 쪽 결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피하는 동안만큼은 그것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통로들과 광장들로 인해 여전히 그곳과 분리되어 있어도 출구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이미 나는 커다란 위험에 빠진 듯한 느낌에 휩싸이게 되고 때로는 털이 듬성듬성해지다가 이내 털이 다 빠진 알몸으로 서 있는 그 순간 적들의 포효하는 소리가 나를 맞이할 것만 같다. 물론 집의 보호가 끝나는 곳을 의미하는 출구 자체가 이미 그런 느낌을 만들지만 특히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역시 이 출입구의 구조다. 어떤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밤중에 괴력을 발휘하여 재빨리 그곳을 고쳐짓거나 완전히 새로 지어서 이제 난공불락의 장소로 거듭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꿈을 꾸는 잠이 모든 잠들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데 이런 꿈에서 깨고 보면 수염에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맺혀 여전히 반짝이고 있다. 따라서 굴 밖으로 나갈 때는 이 미로가 주는 고통을 육체적으로도 극복해내야만 한다. 때로 내가 만든 건축물 안에서 한동안 헤매이다가 이미 오래전에 평가를 내린 내 작품이 그런데도 자기의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다고 여겨질 때면 화가 나다가도 가슴이 뭉클하다. 그 다음에는 가끔 내가 뜸하게 들락거리는 사이에 숲의 다른 토양들과 엉겨붙어 자라버린 이끼 아래로 간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나는 굴 밖으로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 이제 머리로 이끼를 한 차례 그냥 툭 치기만 하면 이미 낯선 외부다. 한참 동안 이 작은 동작을 실행에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재차 입구 쪽 미로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나는 확실히 포기하고 다시 굴로 되돌아왔을 것이다. 어째서? 네 집은 닫혀있고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너는 평화롭고 따스하게 잘 먹고 지내는 주인, 수많은 통로와 광장을 소유한 유일한 주인이니까. 이 모든 것을 너는 희생시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일정 부분 포기하려고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되찾게 된다는 확신이 있다지만 그래도 그 많은 것을 건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에 뛰어든단 말인가.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나? 아니다. 그런 식의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래도 다음 순간 나는 여다지 이끼문을 조심스레 들어올려 굴 밖으로 나온 뒤 이끼문을 살포시 내려놓고는 들통이 날지도 모를 그 장소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질주해 달아난다. 네, 오늘의 책 변신이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책은 상당히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봐야지 어떤 내용, 어떤 의도,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좀 쭉 살펴보면 동물인지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땐 동물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동물의 모습이고 가진 것들, 가져야 할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가져서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왠지 모를 정체를 모를 어떤 공포,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면 그만큼 고달프다 라는 대사도 기억이 납니다. 네.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생기고 만족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책 변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읽었을 때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